서울시 선내초등학교에서 올해부터 교감을 하고 있는 서우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계신 분들 앞에서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어서 가슴 벅차네요. 일단은 저는 지금 앞에 우리 김현주 소장님과 조금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각자 실천한 경험에 따라서 이제 또 생각이 발전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몽실학교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삶의 주체에서 삶의 주체로 거듭나고 그게 이제 지역과 연결되고 이런 상황들을 봤고 그거를 이제 학교 교육이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마을 교육 과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요. 네, 저는 이제 마을 교육 과정이란 말을 직접으로 하지 않고 저는 이제 학생 주도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의미와 지향에 대한 고찰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현재 이렇게 학생 주도라는 의미를 붙이게 된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도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통해서 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또 미래형 혁신교육지구 이제 컨설팅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또 이런 생각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마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 이야기를 들어가면 지금 학교와 어떤 마을의 협력을 위한 도구로서 지금 혁신교육의 발전 경로에 있어서 마을 교육과정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마을에 자원들이 학교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학교가 마을을 활용하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과 삶을 연결하는 그런 배움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고 있고 그런 길로 저희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출발 자체가 혁신교육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됩니다. 혁신교육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배움을 안과 삶을 연결하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과정을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공교육을 바꿔내고자 했던 목적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을교육과정은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충실히 우리가 지금 되고 있는지는 이제 여러 해를 지나왔는데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실제로 학교와 지역을 돌아보면 마을의 밀접성은 많이 협력성은 강화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을 교육과정을 마을에 의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학생 주도성이란 학생이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거기까지 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은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단계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교육과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의미를 학생 주도의 마을 연계교육과정이나 그 마을 자체가 행정구역으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삶을 의미하는 마을로서 생각해서 삶중심 학생주도 교육과정 의미가 더해져야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된 이유는 마을은 또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학교는 여전히 열지 못하고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여전히 닫고 있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바꿔나가면서 함께 우리가 왜 같이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공감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희가 몽실학교나 여러 이제 학교 밖에서 주도성을 바탕으로 했던 사례들 이런 걸 바탕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학교 마을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변하게 된 사례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와 마을이 같이 공유를 해야만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ICC에서 2016 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 사회 참여 역량 지수 측정 및 국제 비교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홍콩, 대만 수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 시민성이 어느 정도로 향상이 되고 있는지를 가늠한 논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도를 분석을 해보니 학생들이 적극적 참여형부터 소극적 참여, 제한적 참여 정도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과 또 홍콩과 대만 애들도 각각 다른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변화 정도가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2009년에는 정말 머리만큼 직접 방관주의형이 대다수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바람직한 적극적 참여형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2016년에 적극적 참여형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진 거죠. 이 변화가 우리의 교육이 상당히 이 변화를 이제 이끌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증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홍콩이나 대만 아이들은 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 논문에서는 이런 추가 이유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시민 의식도 높아지고 참여적 행동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학교의 교사의 태도가 2009년에는 별다른 기여를 안 했는데 2016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할수록 의식 수준과 상관없이 참여 활동이 적극성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자치성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참여적 행동도 적성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역량 중심의 실행 중심의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체적 참여활동 강조하는 자유학기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강화가 되면서 이런 요인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다양한 시민 참여적인 가치 체계를 성립할 수 있는 가량 경험 학습을 개발을 해서 할 때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원을 활용한 다양한 그 사회 참여 활동을 제공을 해야 되고 학교는 그거를 마음껏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 지향적인 풍토로 조성해야 더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학교만 이런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마련되고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학교의 역할은 지금 계속 교육과정이 역량 기반으로 하는 걸 충실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 활동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역사회랑 연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교사는 이런 의미 있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획하고 학생 삶과 연결된 지역사회를 만나게 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각자의 존재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훨씬 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자유학기제 정도만 해도 이렇게 크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동기를 받아서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를 통해서 총체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시민성, 그러니까 어떤 참여도, 의식과 함께 하는 참여도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넘나들면서 학생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전개됐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와 마을은 학교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마을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의 장을 넓혀주고 지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지역의 교육력으로 발전하고 또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선순환 되어서 돌아와서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학교 밖에서 저는 해봤었고요.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 많이 보셨겠지만 2030 뭐 미래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의 모습은 미래의 교육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2030 뭐 학습 공헌이라고 한 미래 학교의 모습에서도 소규모 단위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교사들은 개설하고 지역의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면서 마음과 삶을 연결하는 형태의 교육이 전개된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 초중고 구분이나 필수적 교육 과정이나 선택적 교육 경계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미래학교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 그간에 뭐 OECD부터 전개가 됐었는데 여기 연구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도 학교와 지역사회는 긴밀하게 연결돼서 지역사회 연결 층로가 강화되고 학습자가 학교 밖에서 벗어나서 안팎으로 학교와 마을에 넘나들면서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역할은 조력자와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돼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속적인 열린 과정으로 해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되고 있는 미래학교 모습들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에서 그대로 연결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 교육 자체가 미래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이 학교도 마을도 함께해야 되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그런 개념들이 학교에서 특히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만 나서가지고는 아무런 손뼉이 안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미래교육의 지향 원리에 있어서 이제 여러 미래 학교들을 해보았더니 공통점이 이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배움에서 학습자가 얼마나 주체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학습의 내용이 삶과 연결이 되느냐. 그 다음 학습의 공간이 시공간을 넘나드느냐. 그 다음 그런 기회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느냐. 이런 원리들이 다 어떤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미래교육이 아니라 이런 원리들이 실질적인 미래교육이라는 거.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고 이미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학습자의 자발성이고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주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계속 저도 교육청에 있었고 지금 학교에 나와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학교 마을교육 공동체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제가 있었던 혁신학교는 그나마 가까웠지만 지금 현재 일반 학교 있는 데는 학부모와 교사와의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만들어가면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뭔가 우리를 묶는 교육 철학이 바탕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짚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이제 우리가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정책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계속 사업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찾아내고 왜 교육 생태를 확장하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도 그냥 함께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우리의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좀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 이미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혁신교육으로 왔던 흐름 자체가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하는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학습 패러다임 이 자체가 중요한 거고 학습 패러다임에서 학습자는 능동적 행위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철학이 학습주의고요. 학습주의에서는 인간의 학습 능력과 학습 자발성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주의 흐름 자체가 혁신교육이 흘러왔던 교육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학습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크게 6가지인데 일단은 학습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학습의 목표 자체가 삶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교육은 학습을 위한 보조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학습이 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필요할 때 교육을 받는 거죠. 학습을 어떻게 스스로 하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교육자, 학습자가 상호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교육자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는 거죠. 이런 공감대 속에서 이제 학습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학습권이고 그 학습권을 봤을 때는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고 기본적 인권을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밖의 교육, 비형식적인 교육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학습권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권 자체가 평생교육이라든지 우리 학습 생태 각자 마을교육 공동체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학습권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되게 뜬구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여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학습권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학습자의 주도의 원리가 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누구한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야 되며 그다음에 어떤 학습을 하는 어떤 기획에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게 단순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기획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학습권이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이 발전해온 흐름은 그동안 학생을 대상했던 교육권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습권 실현하는 과정이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학습권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학습자 주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그런 필연적 경로를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를 묻는 교육 철학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에서 학교 협력 마을의 경계는 사라져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습권 실현에서 학교 마을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전략으로 노력을 하되 때로는 협력을 하는 것이고 학습권 실현 여부가 어떤 지적 성장의 중요한 잣대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도구들이 이제 혁신학교, 마을학교, 미래학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혁신이 학교 중심 혁신이 아니라 학생 중심 혁신의 관점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교 입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왔고 마을교육까지 갔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마을혁신학교란 것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혁신학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공교육을 변화시켰지만. 근데 공교육은 지속 가능성, 정보 시스템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명확한 문제점은 학교 내 혁신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학교 내 인프라,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교사의 헌신, 열정을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일반화하는 측면에 이제 혁신학교 너무나 상상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이걸 모아서 미래형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정의도 보면 사실은 학교 내 혁신교육이 목표인 것 같아요. 학교 다음에 최대치를 구현하는 그런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모두가 학교 중심, 교사 중심 혁신이고요. 학생 중심 혁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의 한계 세 번째가 초중기 연계가 어렵죠. 고등학교 교육에서 완전히 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마을혁신학교인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혁신교육의 시청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학교 간 연계, 그다음에 학교를 둘러싼 마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추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을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혁신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교육 주체가 오더라도 그 혁신교육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죠. 그랬을 때 그 지역의 교육력은
높아가는 거고 그거 역시 지역의 발전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원래 혁신교육지구가 해줬으면 했는데 혁신교육지구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사업화가 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관점을 더 다시 찾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판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전제 조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을혁신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되는 주체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래교육과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해서 본다라면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되는 주체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세워야 되는 주체는 학교도 마을도 아니고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을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고요. 스스로 변화시키는 힘을 기르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배움을 추구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학교와 마을은 배움의 기회와 장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안 그런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주체로 서지 못하면 대상화된다라면요. 그냥 의미 없이 대상화되는 받아내는 교육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이 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장에서는 아이는 키워야 될 대상으로만 존재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대상이 되지 않고 주체가 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바꿔본 말이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그동안 좀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추진의 문제점을 보면 아이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교육도 많았던 것 같고 마을은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로 규정을 했던 측면이 많았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콘텐츠 중심이 많았던 거고 지역과 지역화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지역을 교육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중심이 강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초등에서 또 그런 내용이 강조됐던 것 같죠. 그런 것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이렇게 전국 컨설팅 기획을 좀 보라 보니까 그 세 가지 축이 있잖아요. 마을에 의한, 마을에 관한, 마을에 위한 여기 있다라면 주 초점이 마을에 의한, 마을에 관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습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을 위한 내용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마을 교육 과정이란 게. 마을을 위한이란 것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서 그 마을을 인식하고 자기 삶을 바탕으로 그 삶을 바꿔내려고 하는 거죠. 그 자체는 주역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가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많아졌을 때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온 마을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초중등으로 본다면 초등은 마을을 좀 아는 마을에 의한 마을을 위한이 많다면 중등 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서 마을을 위한 내용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학교를 넘어 지역은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배우는 배움터이고 스스로 학습을 추구하는 학습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화도 주도성 관점에서 지역을 알아야 되는 지식이 아니라 지역을 산투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바꿔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이들한테 펼쳐지고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고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됐을 때 진짜 마을을 자기 삶투로 인지를 하게 되고 학령기가 지났을 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을과 함께하는 이유를 이제 학생들의 배움을 주체로 세우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학생이 바꾸는 사회를 통해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이클 애플의 민주학교 개념이 저는 여기에서 좀 적합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학교에서 민주적인 생활 방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구조 과정을 만들어내고 민주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학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 사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카고 버드 아카데미 이런 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시카고 도시의 빈민가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거기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총탄 자국이 있는 뭐 식탁부터 뭐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교육학이 안 돼 있는 걸 보고 아이들이 직접 그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뭐 지역 정치인을 만나고 단원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학교 환경을 바꿔나가는 거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체로 거듭나는 사례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기 삶을 바꿔나가는 주체로서의 의식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학 신학교는 좀 더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마을에 관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을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이런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서만 하는 거 이런 생각을 좀 넘어서서 그거를 바탕으로 더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온 마을 안에 당연히 학교가 들어가고 학교 안에 마을 안에 학교가 있는 거, 학교가 동떨어진 섬이 아닌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의 역할은 아까 그 논문에서도 나오듯이 지식에 그치지 말고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더 충실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중등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혁신학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교사 창의적인 교육 기획력을 얻었긴 한데 여전히 교사 주도의 교육과정 기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안과 삶을 연결하기보다는 통합 그 자체에 집중한다든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정으로 애들이 주체가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바꿔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학생들한테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 무엇을 찾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제 이름 굳이 붙이자면 저는 이제 학생주도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고 삶중심 학생주도 교육과정의 의미가 더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가 강조돼야 되는데 현재 자치는 학생의 자치죠.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기획까지 아이들한테 주는 자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지금처럼 학교처럼 비민주적인 곳이 없거든요. 그런 배움의 민주성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의 삶과 삶의 연결 지점이자 삶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삶터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마을 학교를 연결해도 되고요. 그래서 마을 혁신학교라는 것이 학교 교육과 마을 학교 그다음에 연계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원할 때 필요할 때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을혁신학교는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의 장들의 연합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마을 학교들이 함께하면서 더 자발적인 배움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천한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요 중학교에서 우리 함께 마실 가자라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 운영했더라고요. 중학교에서 뭐 도덕과와 그다음 사회과, 자유학기제 본교과를 해서 이제 우리 그 프로젝트 2개 중에서 학생들이 정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마을, 그다음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행복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제안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함께 만드는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펼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진행하게끔 그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여기 마을을 바꾸는 실천, 우리 마실 갈까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실천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히어로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마을로 바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학교를 바꿔보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을 바꾸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홍익인간 정신을 해가지고 함께 배우고 생활 속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배우는 해서 불편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주변을 돌면서 먼저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마을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찾아보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뭐 소수자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잠깐만요. 나누고 그 프로젝트를 경험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 학교들에서 학교에서 하기 힘들었던 개별화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기획에 참여한다든지 창의적인 도전이라든지 학교에서 하기 힘들었던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그런 마을 학교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마을 학교 교육 원리들이 학교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또 함께 어우러져야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혁신학교에서 죄송합니다. 56하에 058 지금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방송이 나오고 56하에 058 차량님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간 배움장은 학교가 아니고 찾아다닌 공간이 모두 배움터가 되는 거죠. 근데 학교 간, 학교 마을 간 거리 한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을 곳곳의 배움터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학교는 공간을 재구조해서 남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마을과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간들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위한 마을 배움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2017년에 학습 생태계 학점을 마을교육과정 개념과 실천 방안 연구가 있었는데요. 요 연구의 마을교육과정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마을을 학습 생태로 만들어가는 교육까지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학교와 마을의 협력에 대한 어떤 마을교육 실천이 이제 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협력성이 치우친 나머지 자발성과 주체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마을교육과정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혁신교육지구 활동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을은 마을대로 또 마을과 학교가 협력할 때는 이런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했을 때 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마을에서 이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